Welcome back, everyone. We're going to begin the second part of the Yunhujong Unification Forum. However, this part will be mainly handled in Korean. So those who wishes to listen to the interpretation in English, use the receiver and be with us in channel 2.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국어를 메인으로 진행하게 될 만큼 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으시다면 리시버를 활용하셔서 채널을 2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 윤후정 통일포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이화가 선도하고 있는 북한 통일연구에 대한 영상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북한 전문 여성 학자와 또 전문가를 양성했고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화가 걸어왔던 이 평화의 길, 저희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학을 연구하는 최초의 여성정규대학원 과정이며 여성학자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학을 중심으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여성학, 철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은 2005년 6월 개원 이후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회의, 토론회, 연구과제, 특별 강연, 문화행사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윤후정 통일포럼을 매년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가 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본교 북한학과는 통일학 연구원과 함께 여성 리더십 사업, 외국인 유학생 통일 캠프, 통일교육 교과목 신설 등을 하며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윤후정 통일포럼은 지난 10년간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 학계, 후속 세대의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윤후정 선생님의 선견지명과 헌신, 많은 스승님들의 정성 속에서 지난 10년간 이화는 북한 통일연구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게재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면 북한 통일연구에서 이화의 연구 실적은 최상위를 차지하며 유수의 기관과 대학을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 북한 통일 관련 여성 젠더 연구에서 이화의 연구 실적은 2위의 2배 이상입니다. 주제 역시 기존의 분과 학문뿐만 아니라 여성사, 일상사, 소수자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화만의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학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초국적 피스빌딩 관점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 기업으로부터 교육, 연구, 사업을 다수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 대표 연구자인 중진 교수님들의 단행본 출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연구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출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화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화는 정규 교과목, 대학원 교과과정, 비정규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북한 통일 연구의 후속 세대들을 양성해왔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표창 수상, 장학금 및 연구비 수주, 학술 논문 게재 등의 성과가 지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화의 후속 세대들은 북한 통일 주제 학위 논문 중 여성 젠더 연구의 편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킬 만큼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도전에 강한 이화의 모습은 윤후정 선생님을 비롯한 이화 스승님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화는 결의, 조국, 나아가 전 세계에 향후 10년, 100년,
천년의 피스 빌딩을 준비합니다. 네, 이화가 걸어왔던 그 사명의 길을 잠시나마 보았는데요. 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앞으로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앞으로 이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지 조금 해안을 얻기 위해서 해외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맡고 계시는 기관장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 올리면서 무대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정말 먼 길 오셨는데요.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종원 와세대 대학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임소진 센트럴 랭셰커 대학교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회로 함께 해주실 분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시자 또 통일학과 연구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박원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윤희정 포럼의 두 번째 세션,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외국에서 한 걸음 이렇게 달려와 주신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저기 이은정 교수님, 임소진 교수님 뭐 남의 일에 오신 거 전혀 아니죠? 예, 두 분 다 우리 이화 가족이고 참 불행하게도 저랑 이종훈 교수님은 이화를 나올 수는 없지만 저는 이화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종훈 교수님도 이화와 적지 않은 인연이 있다 해서요. 다 이화의 가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정말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이화가 그간 해왔던 북한과 통일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현재, 과거는 어떻게 해왔고 현재는 어떻고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까지도 나왔는데요. 청년 준비를 할 건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그런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수님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한 3가지 주제를 한번 그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고요. 그래서 각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뭐 보충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호간의 얘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얘기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참 통일 북한 교육이 어렵다라는 현실에 세 분은 외국에서 계셔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실 수 있다라는 면이 좀 더 저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 수치로도 보면 그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5년 전에 20대를 상대로 통일을 지지하냐 지원하냐 했더니 그때만 해도 47%가 통일에 대해서 지지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27%만이 같은 군 20대가 27%만이 통일을 지지한다.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과 또 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라떼이기 때문에 이 라떼를 얘기하면 꼰대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 영어로 통역하시기 매우 어렵거든요. In my times, if I talk about in my times, it means that I'm the very old kind of guys. But anyway, 저희 세대는 뭐 다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얘기를 했던 세대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게 연구와 수치로 나타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시작은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세 분 교수님들 정말 해외에서 이 북한과 통일 연구 또 한반도 연구를 포함해서 하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교수님들이신데요. 근데 북한과 통일 연구 수행에 대해서 그간의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간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껴지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 물론 성취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번에 우리 이정원 교수님, 그리고 이은정 교수님, 임소진 교수님 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국제정치 가르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같은 필드 한반도 연구하고 북한 연구하시는 최대석 교수님, 조동호 교수님, 그리고 박홍근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에 관해서는 상당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참석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화가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북한 연구의 새로운 시도, 그런 축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화의 가족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소외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화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또 라떼가 되겠네요. 그 학창 시절에는 제 캠퍼스보다 이 근처에 더 자주 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자주 와서 이 근처에서, 그때는 대학의 캠퍼스에 잘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교수님 핑계로 한번 들어오든지 아니면 밖에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코끼리 냉면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나 뭐 카페에서, 그때는 다방이라 그랬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던 생각이 여기 올 때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캠퍼스로 오는 거 한 10년 정도 만에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발전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좀 잡담은 그만두고요. 그래서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일본에 벌써 한 40년 됩니다. 있는데 좁은 의미의 북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국제정치 분야에서 주로 한반도를 연구를 하고, 그 국제정치 내에서 저의 좁은 전공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 속에서 주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저희 어떤 주된 이 전문 분야이지만, 뭐 적어도 한 90년대서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 내에서도 한반도가 여러 가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위협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뭐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저 나름대로도 거기에 관해서 일정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저 개인의 어떤 소회라기보다는 일본에서 한 40년 있으면서 일본의 북한 연구를 한마디로 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차피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저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모두의 그 총장님께서도 한국의 북한 연구의 특성과 제약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국제적인 시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본은 그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명확히 나눕니다. 아시겠지만 2002년은 북일 정상회담이 있어서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방문했을 때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국교에 대한 그 관심, 기대가 있어서 의외로 납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납치라는 게 그냥 의혹으로 존재했는데, 그 최고 지도자가 그야말로, 저도 그때 일본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같이 있으면서 실황 중계하면서 코멘트를 했는데, 거기까지 노골적으로 인정을 하려면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한 짓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그래서 몇 명 그 생환자는 돌아왔지만, 생존자는 돌아왔지만 일본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대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뭐 비난과 뭐 혐오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끌어오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연구는 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에는, 긴 얘기는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겠지만 2002년 이후에는 제가 오래전에 일본 가서도 한반도 연구,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연구가 잘 안 될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02년 이전에는 제가 보면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북한 연구가 일정한 비교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깊은 긴 역사적 지리적 관계죠. 통치하기 위해서 연구도 했고 북한도 그 속에 속하게 되니까, 일본 가니까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지리적, 정치, 역사적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전기에도 북한은 정경 분리로 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북일은 교류를 했거든요. 비정치적인. 그래서 학문적 교류도 있고 상호 방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보와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갔을 때는 놀랄 정도로 한반도 북한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게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걸 기억을 합니다. 조총련이라는 존재도 있어서 총련이 지금은 많이 작아졌지만 이전에는 규모도 컸고 북한 내에서도 위상도 크기 때문에 고급 정보들이 많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학계 미디어에서도 일본 학계가 세계적으로도 좀 특종적인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2년 되면서부터는 바람이 완전히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포함을 해서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역설적으로 전문가들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전문가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코멘트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더 주류를 이루게 되고 객관적인 연구는 오히려 더 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한일 간의 상대적인 위치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긴 얘기는 혹시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전에는 한국의 북한 연구가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약이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면 한국이 오히려 더 활발한 교류가 되고 정보도 더 많고 교류가 있으면 정보가 많아지고 또 한국에서는 또 연구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북한학과 또는 연구기관도 여러 가지로 생기고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는 데 대해서 일본은 거꾸로 간 거죠. 오히려 그런 어떤 납치 문제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니까 관심은 크지만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더 작아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그 일본에서는 현재 그 북한에 관해서 연구자 그런 면에서는 전문적인 학문적인 연구자 숫자도 굉장히 적고 그거는 그런 사람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포스트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 같은 데는 없고 또 일본은 워낙 싱크탱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잘 없고 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뭐 대부분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그냥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루는 쟁점이 굉장히 집중돼 있죠. 그런데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필요가 있어서 핵 미사일 문제, 안전보장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일부 여전히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꾸준히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회, 문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도 잘 없고 그런 건 오히려 한국에 의존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역전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그 일본의 연구자들, 한반도 연구자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고 학위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단기로 와서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게 일본에 할 때도 일본에서 연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정보가 잘 유통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과의 관련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도 한 10년 전부터 와세다 대학에서 그전에는 한국학 연구소가 없었는데 그럼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요는 있습니다. 한일 관계 수요도 있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핵 문제 주로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지만은 그런 것을 알기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하여튼 그런 시야가 굉장히 반감이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학문적인 연구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은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먼저 다시 이 자리에서 윤호정 포럼에 제가 두 번째 포디움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 북한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고요. 북한에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뭐 문화 사상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국제 학회에서 활동하는 북한 연구자들하고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북한 연구는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관계가 아니라는 게 먼저 포커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 15년, 20년 동안 어떤 것을 해왔는지에 관해서 이제 선생님이 소회를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회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베를린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를린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북한과 통일 연구거든요. 근데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포럼의 제목을 평화를 위한 여성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요즘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런 회의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긴장, 그러니까 대결로 주제가 이어지는데 이화에서 저는 특히 평화를 이야기하는 주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평화가 전쟁이 평화의 대안은 아닌데 마치 전쟁이 평화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를린에서 저희는 베를린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몇몇 되지 않는 대화의 창구이거든요. 특히 북한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이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통일을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통일된 나라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북한 연구와 통일 연구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평화로운 하나된 통일된 사회를 만드는 독일의 경험을 어떻게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국에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연구와 함께 북한과 어떻게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북한의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남아있는 역사 유적에 관한 현지 답사를 통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들과 같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북한 김일성 대학교 역사학부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저희 학과의 선생님들이 같이 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이 지난 15년 동안 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연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도 그러니까 서원, 조선 시대의 서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조선의 서원이 등재됐는데 북쪽에도 서원이 많이 그러니까 몇 개가 그래도 보존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서원의 전통, 그러니까 학풍으로서의 서원을 연구하기 때문에 북에 가서 조선 시대를 연구하는 북쪽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북쪽 지역에 남아 있는 서원들을 찾고 답사를 다니고 북한의 서원과 관련된 고문서를 같이 찾아서 읽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럽에 나오셨을 때 같이 유럽에서 토론을 하고 논문 쓸 수 있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평양에서 만나고 유럽에서 만나고 저희가 평양을 가고 평양 이외의 지역에 아주 외딴 먼 곳이죠. 해주 한쪽 구석에 있는 서원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진 독일 교수가 북한에 들어가서 독일 교수 10명을 데리고 북한의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할 때 북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는데 여러 번 만나고 나서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온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단절됐지만 지금 북이 다시 문이 열린다면은 그렇게 만나서 학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꼭 계속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냉전 시기에 유럽에서는 동서 철의 장막이 있었지만 학자들은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틈새를 열어놨었고 학자들 간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민사회나 여러 단체들 간의 교류도 더 가능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세계가 냉전으로 그러니까 거의 열전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도 학자들은 만났었던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를린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었는데 더군다나 2020년 1월 달에는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을 저희 학교에 초대해서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하고 학생들을 연수를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문이 열린다면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단절시켰는데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서는 진짜 많은 것을 단절시킨 것 같아요. 이메일까지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는 그러는데 이제는 다시 뭐 조금씩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문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이쪽 대사님들이 베를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스톱한 모든 것들을 문을 여는 순간 그대로 이제 계속 이어갈 거다. 3년의 공백이 아니라 3년의 공백은 없었던 것처럼 계속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임소진입니다. 저도 이대 출신이라 오늘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과 이제 후배님들과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제 저희 대학은 북한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유일하게 영어권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위 과정으로 북한학을 진행을 하는 학교이다 보니 성취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사실 이대 통일학연구원하고는 오늘 이제 MOU도 있지만 저기 뒤에 계시는 김석현 교수님 하고 이제 숨으셨네요. 한국연구재단 연구도 저희 대학하고 같이 이제 또 해주셔서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도 사실 이제 연구를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이제 해오신 길보다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이제 2014년에 만들어졌고요. 북한학 과정은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2년 동안 저희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이제 거쳐서 2017년부터 이제 과정을 좀 바꿔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관심 있어하는 국제 관계라던가 핵 이런 부분을 이제 버리고 북한 사회, 경제 그리고 이제 인권 그런 이제 좀 더 사회와 이제 맞닿은 과정 쪽으로 교과목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5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영국 학생들은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통일 에세이를 적극적으로 통일에 관련된 이제 에세이를 좀 추진을 하신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기는 한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펀딩을 받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많이 이제 필드 스터디를 오기도 하는데 DMZ를 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 나라는 분단이 돼 있구나. 이 분단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란 국가가 분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분단과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학생들의 관심은 영국에서는 이제 뭐 주로 북한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 특히 영국 아이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LGBT 현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굉장히 좀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말할 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대학에 이제 북한학과가 있다 보니 영국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연구, 교육 그리고 문화 교류에 허비 됐습니다. 근데 이제 5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이룬 성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다행이다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한국학과가 없는 대학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남북한을 다 다루는 연구소이고 저희가 이제 뭐 문화 행사를 한다던가 한글날 행사를 할 때 남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탈북 분들도 같이 오시고 남한 분들도 같이 오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 다른 대학에서 북한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박사 과정이 있는 교수님들 이제 뭐 한두 명 박사 과정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봐라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주니어 스콜라라고 그래서 영 스콜러를 위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 이 학교에도 한 명, 저 학교에도 한 명, 저 학교에도 한 명 이런 식으로 북한 또는 남북 관계 통일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박사생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꼭 한국학을 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드러나지가 않고 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한 가지 이제 저희 성취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취를 말하자면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과학자분들 저희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영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미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과학 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가 있는데 과학 중에서도 이 핵 문제와 조금 떨어진 부분, 과학 부분은 이 굉장한 오랜 기간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영국 정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20년 동안 북한 과학자들과 연구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북한 백두산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볼케이노스트라고 이제 북한 활화산이 한번 이제 화산이 터졌다가 이제 죽었을 때 이게 왜 터졌냐 이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 학자들을 이제 영국에도 데려오고 이분들도 북한에 가시고 이러면서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도 저희 대학에 이제 자주 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런던 갈 때 꼭 그분들 만나고 그분이 이제 저희 쪽에 오실 때도 만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캠브리지에 같이 하시는 분들 또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범주가 넓어지더라고요. 사회과학뿐만이 아니고 순수과학 쪽에서도 북한과 이미 교류를 하시고 계속 교류를 해오시던 분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취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게 이제 통일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외교부에서도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하세요. 저희가 이제 남북한을 다 다루는 연구소로 알려지다 보니 영국도 이제 그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그 대사관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대학에서 한번 그 남북 관련 행사를 해보지 않겠니?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오신 대사님이 이제 박은하 대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온 대사님 그래서 두 대사님 모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국적이 한국인이라 저는 그 행사에 참가를 못한다 뭐 이제 이런 상황과 함께 이제 조금 그런 게 또 한계더라고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영국인 교수들이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이 관련된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또 후지부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또 뭐 하나 예민한 게 터지면 갑자기 북한 대사관에선 우리 지금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바꾸시는 상황 이런 한계들이 좀 있어서 한국 외의 상황에서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또는 연구 이런 부분에서 북한 학자들과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고 뭐 푸스트 이제
그 북한 과기대에 강의를 하시는 분은 이제 코로나 때 다시 영국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국에서 이제 그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오셔갖고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 만나시고 학생들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학생들 연구에도 이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전 북한의 대사로 나가셨던 영국 대사님들 다 저희 학교에 너무 자주 오세요. 이제 그 이유는 북한학과도 있고 저희 박사과정생들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북한 연구를 하는 학생이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다들 그런데요. 너는 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니? 너무 외롭고 서러워서 그만두고 저희 대학에 이 많은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대사님들이 오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시면 논의가 잘 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아는 학생들이니까 기본적인 거 외에 더 깊이 들어가서 논의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고, 이런 또 성과가 있고, 이제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마지막 이제 중요한 한계라고 하면 좀 실질적인 문제인데, 졸업을 하고 북한학 석사 또는 박사를 하고 졸업을 하고 할 일이 너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또 영어, 뭐 한국어를 한다는 게 이제 좀 플루언트하게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고요. 이 연구 언어라고 하죠. 이제 연구를 할 때 좀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 영국에서는 특히 북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자니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생들이 수가 저희는 한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계속 이 정도고요. 이제 박사과정은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박사과정이 늘어나는 이유도 사실 한국에서 주시는 장학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졸업을 하고 나서 가야 할 방향이 너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일단 그 큰 틀에서 저희가 유럽과 또 아시아, 북한과 인근에 당연히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과의 연구 환경과 기본적인 연구 동기,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특히 이은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그 연구와 그런 식의 북한과의 접촉은 북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늘 하고 싶고 하긴 하지만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좀 더 그 정치적인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과 그런 것들이 우선 될 수밖에 없는 안보적인 고려가 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북한 연구가 일정 수준 다양한 부분에서 연속성을 갖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제가 굉장히 말을 돌려 쉽게 좀 공식 석상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른바 보수나 이른바 진보로 나뉘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세 분 말씀에 더해서 한국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서로 다른 생각과 그런 연구의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 부분 제한됐다라는 게 현재 한국에서 북한의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한계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이면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발전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생각이니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좀 보는구나 하는 그런 배움의 장이 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해외에서 북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워낙 말씀에 제가 듣고 배우는 게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번 드렸던 질문인데 뭐 적지 않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 통일 관련 연구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뭐 특이하게 하고 아니면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약간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간의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그렇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시킬 여지가 커 보인다라는 것. 워낙 오랫동안 북한을 남한을 또 한반도를 보셨던 세 분의 교수님들이라서 충분하게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요. 우리 이번에는 임효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은정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정원 교수님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원래 순서 항상 이렇게 하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구랑 프로그램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구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영국 내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제 협업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적고 주로 다른 국가하고 연구가 좀 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브렉시트를 굉장히 잘못된 이제 결정이라고 보는데 역으로 또 저희가 이제 그 브렉시트의 그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유럽에 있는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그 연구비를 받아오실 때 해외 이제 그 EU 국가 외의 국가들과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겠니라 이제 문의들이 슬슬 오세요. 이제 이태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젠가는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제재가 좀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북한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무너져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투 스테이트 그 상황이라고 하죠. 두 개의 정말 다른 국가로 되는 상황이다. 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북한은 이제 많은 해외 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연구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같이 특히나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 총장님 밑에서 제가 석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과학자 분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부분과 비과학적인 이제 사회과학 부분이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오패드라고 하죠. 이 논설 사설 같은 걸 좀 같이 쓰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 너무 이제 동떨어진 부분이라 서로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서로 배우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차세대 연구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유럽,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자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근데 이제 이 차세대 연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를 하고 나서 뽀닥까지는 이제 포스트닥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뽀닥. 예. 포스트닥 과정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내가 혼자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에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의 장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는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영어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학생들 논문을 보면
이런 연구는 된 적이 없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그러니까 국문으로 된 연구들을 보면 그런 연구는 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영어로 된 논문들만 보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연구들인데 마치 아직 이 부분은 연구가 안 된 것처럼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들 결과가 영어로 좀 더 많이 번역이 돼 있다던가 또는 공유가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영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영어로 북한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이 미래 학자들이 한국어 국문 연구를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저희 영국에서는 이 챗 GPT와 이 AI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이 국문 연구를 이미 모든 거를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이제 번역을 해서 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이제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는 국문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됐고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강점적으로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욕심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또 연구 지원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있는데 앞으로 좀 잘 돼서 이 영어권 그러니까 비한국어권 학생들이 좀 더 이제 한국에서 진행된 북한 또는 통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깊이 연구된 부분을 좀 잘 배워서 이 부분을 해외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임소진 선생님은 이제 북한 학과로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는 저희 한국 학과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 학과 내에 학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다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한국어를 기본을 해서 그러니까 석사를 들어올 때는 이미 한국의 대학 입학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전공을 하더라도 한국어를 읽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북한에 관련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언론 매체, 언론 방송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그러니까는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서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역사적으로 쭉 자료를 분석을 하다 보면 북한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송과 신문 매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까지 동원을 해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뱅크를 만들고 있고요. 그 작업을 석사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신문하고 방송을 보면서 석사 논문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자체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데 한국에 있는 북한 연구자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면서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과 외국, 그러니까 북한, 러시아, 일본, 그다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북한과 아프리카 관계, 북한과 다른 동남아 그런 지역에 관한 연구가 그러니까 외교사죠. 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많이 진행하는 데가 아프리칸 스터디스가 많이 있고 동남아 스터디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북한이 그쪽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나 그것도 사적 그러니까 시계열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중단된 일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관한 북한 연구자들의 연구와 저희 연구를 전맥시키는 작업은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는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기다리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베를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접근 못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 자료들을 정리해 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들을 작성을 해서 더 이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놀라실게요. 북한이 현재 지금 원격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마다 뭐 과학 혁신 체제들을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는 가능하면은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소스를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결과물을 발표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제 관계나 핵 문제를 떠난 북한 연구,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국 우리 이대에서도 지금 일상사 여성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베를린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 분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거를 계속 더 이제 심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저희 학생들의 그 장점은 북한 졸업자가 아니라 한국학 졸업자가 되잖아요. 저희 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졸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스카웃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석사 졸업하기 전에 스카웃 돼요.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많이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좀 반대로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딴 학생들은 이제 한국학 아니면 에리어 스터디스 다른 정치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석사까지는 아직 학부나 석사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졸업 좀 하고 취직해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을 연구하든 남한을 연구하든 한국어가 바탕이 안 되는 연구는 반쪽짜리 연구이고 어떤 나라의 지역학도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않는 지역학 연구는 학문적인 연구라고 억셉트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관계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언어 그쪽에서 나오는 문헌을 못 읽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한국을 연구하건 북한을 연구하건 코리아를 연구한다면은 코리안 랭귀지를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학이 에리어 스터디스로 학계에서도 동등한 학문 분과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학 연구에서도 그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그 영국에서 예컨대 북한과 정치 외교 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인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과학의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걸 지향한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뭐라 그러나요? 같은 정책 엘리트 또는 학계에서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도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도 워낙 이제 한반도의 양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중시하는 중시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정치 외교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는 그런 게 전후에 일관된 흐름인데 일종의 밸런스까지 안 가더라도 일종의 양쪽과 관계를 유지한다 하는 것이 기조에 있고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일본의 국익에도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 생각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 그 납치 문제에 광풍이 불면서 완전히 반북 정서가 사회를 지배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좀처럼 표면에 못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은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예컨대 저도 농담같이 일본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납치가 없었더라면 북한하고 너희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육자회담도 동경에서 열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하여튼 이 현재하고는 다른 상황이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방증하는 것이 최근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예컨대 일본 말로는 환일본해라 그러는데 환동해
우선 경제권 구상이 있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본판 북방 정책 같은 거죠. 냉전이 끝나고 이제 북방으로 활로가 열리면 이제 일본도 여전히 북방 영토가 걸려 있어서 러시아, 소련하고도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중국 동북 지역은 포텐셜이 있고, 또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정학적인 관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인상적이었던 게 90년대에는 일본 중앙 정부도 백업을 하면서 소위 지방 정부들이죠. 예컨대 북해도 생각해서 소위 그 일본 말로 일본해,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자치체들이 있거든요. 니가타현도 그런데 그런 데가 연합을 하고 일부 재벌 기업이 펀딩을 해가지고 연구소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 에리나라고 우리말로는 일본말로는 환일본해 경제연구소인데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영어로는 뭐 동북아라고 적당히 어버무렸지만 그 구상이 있어서 그 보면 전문 분야가 러시아, 중국, 동북 지역, 북한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정치도 있지만 경제, 사회, 주로 경제, 산업 전문가들을 꾸준히 양성을 하고 키워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은 상당히 이 활발하게 진전이 됐는데, 뭐 저희 연구소 일은 아닌데 일본 내 연구의 현황으로서 진전이 됐는데, 역시 2002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중앙 정부의 관심도 정권에 따라서 약해지고, 그런 어떤 북방 정책보다는 대북 안보가 중시되는 그런 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그런 쪽도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거기 많지만은 거기가 얼마 전에 아마 재정난뿐 때문인 것 같은데 대학으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독자적인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일본도 전략적으로는 그런 관심이 있고, 조금 더 그때 주로 많이 했던 게 일본에서도 예컨대 농업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은 정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술 협력 등으로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정치의 바람을 비켜가지 못하니까 지금은 거의 중단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연구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북한학과고 또 이 독일은 한국학과지만 저희는 제가 있는 와세다 대학은 한국학과나 북한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것은 교육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라는 지역 연구에서 영어 일어 양쪽으로 하는데, 한 일본 학생이 한 석사 박사 과정이거든요. 거기 일본 학생들이 한 40% 정도, 그리고 60% 이상이 주로 영어를 쓰는 다양한 국가에서는 유학생들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일단 Korean Politics and Diplomacy라고 한국 관련을 가르치지만 그거가 거의 유일하고 무슨 독자적인 전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와세다에 있는 한반도 관련되는 역사, 문학 하는 분들이 좀 연계해가지고 일종의 학부의 협동 과정 같이 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학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과목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학원의 현황을 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학생들도 관심이, 그건 아마 또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도 연관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일본 내의 관심은 무슨 납치 문제, 핵 미사일인데, 젊은 세대가 대학원에 와서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일본 학생도 비일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관심이 점점 더 사회 문화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치 외교 얘기하면 저도 강의할 때 제 전공이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면 듣긴 듣는데, 들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무슨 핵 미사일 얘기하고 핵 개발 얘기하면 신문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들으면서도, 그다음에 리포트를 쓰게 하고 졸업 논문, 석사 논문을 쓰게 하면, 근데 제 학생도 관심이, 한 일본 학생은 북한의 여성에 관해서, 여학생이지만 북한의 여성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관심이
국가 뭐 이런 정치 이런 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아주 질문도 저한테 북한에서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그런 걸 물어보고 예컨대 졸업하고 나서 사회활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또 제가 열심히 문헌을 찾아가지고 젊은 북한의 청년들의 최근 행태 이런 것들을 한국의 논문을 참고하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전반적인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납치 문제, 핵미사일 이 지배적이지만 점차 아마 그 사회적인 수요도 잠재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다양성 아까 소개에서도 키워드가 다양성 이화의 그 북한학 연구과정의 키워드가 다양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 밑에서 석사 과정에서 그 북한의 여성에 관해서 할 때도 문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어를 소개를 하고 그 친구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해서 잘하기 때문에 읽고 쓰고 그 친구는 그런데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디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들어갈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다른 한국을 관해서 논문 쓴 친구는 디지털 디모크라시에 관해서 논문 친 친구는 어떻게 운이 좋게 방위성에 들어가고 했지만 그 일본에서도 그런 한반도에 관해서 전공을 해도 여전히 취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업 가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조금 더 그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도 관심은 있으면서도 그걸 본격적인 전공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지는 소외는 여전히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항상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정치학을 하게 됐는데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정치학보다도 조금 더 등신대라 그러죠. 이 같은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그 기아 이후에 북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관해서는 하나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그 연구소는 그 학부과정 대학원하고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저는 주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특히 일본에서는 한일 간의 협의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도 한국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연구소의 큰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그 저널리스트도 그렇고 학자들이 한일 간에 특히 한반도를 바라보는 학자와 저널리스트가 빈번히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 이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보다 약간 좀 주니어한 그 김경목 교수라는 조금 더 젊은 세대 같이 동대에서 학위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관심이 조금 더 사회문화적으로 가 있고 그리고 평화 연구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 이제 일본 내에서 그 친구 우리 연구소에서 그 김병묵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그 NGO 시민사회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북한에 관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그 의견 교환과 연계 또는 공동 연구가 가능한가 또는 비교 연구로서는 그 아일랜드 아까 영국에는 분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일랜드가 들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북아일랜드 가보니까 저도 3m, 5m짜리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걸 보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북아일랜드 그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하고 연계해서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반도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비교 연구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시빌 소사이어티 NGO 또는 트랜스내셔널 할 때 일본에서는 그 빠뜨릴 수가 없는 게 그 제일 코리안이거든요. 그 제일 코리안이 한국적도 있지만 조선족도 있고 조선족이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상당히 힘이 컸습니다. 제일교포 60만에 민단이 40만, 조총련이 20만이라고 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납치 문제 충격도 있어야 가지고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조선족은 3만 명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2만 9천 명. 그러니까 거의 축소돼서 존재 자체가 어려운 거죠. 여전히 자기네들끼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부분이 그 숫자는 뭐냐 하면 많은 부분이 뭐 일본으로 귀화하고 했지만 여전히 조선족을 가르치면서 제일 한국인이 아니고 소위 제일 조선이
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했지만 여전히 코리안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도 조청년하고도 거리를 두고 거기에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그런 북한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북한의 문제도 보면서 북한의 현실도 이해하면서도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이 학계 또는 NGO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외로 나가서 미국, 영국에서 미국 등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 조선적이죠. 그 제일 조선인인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그 총련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분들하고 저희 연구소 그 김경욱 교수의 그 팀들이 국제적인 연계를 하면서 비교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에스닉 마이너리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한국에 있는 탈북자도 한 3만 몇몇 명이 되죠. 그게 어떤 일본에서는 저는 제일교포의 그런 조청년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냥 조선학교는 다녔지만 총련에는 관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이 북한도 보고 하니까 일본도 보고 하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건 여전히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더 인커리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전번 수업에도 또 보니까 조선학교를 나왔는데 제 수업에 또 석사과정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 북한에 가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한국의 박정희 시대의 어떤 개발 경험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그런 친구들을 좀 인커리지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한국이 60년대 경제적 도약을 할 때도 아마 처음 투자도 하고 이끌었던 게 롯데를 포함을 한 제일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바뀌어 나갈 때도 저는 제일 조선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말씀을 듣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답이 어느 일정 수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전공이 그 북한 핵 문제, 북한 정치 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들리고요. 우리 이대가 가장 그 중심적으로 해왔던 여성 중심의 또 일상사, 사회 문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북한이 계속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역대 최다의 미사일을 쐈거든요. 100회. 제가 관련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야 어저께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 어저께 북한이 위성을 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표정 하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약간 표정이 안 변한다기보다 얼굴로 그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식의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연구자한테만 관심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를 북한 핵 위기의 30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1993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북한의 문제는 계속된 거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들, 뭐 대학원생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들에게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은 그냥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안보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사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늘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드려 주셨는데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잘하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세 분류로 보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또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제가 목소리를 깔았으니까 질문들을 준비하시고 이런 귀하고 중요한 그런 기회에 아마 그 좋은 질문들이 나올 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북한 연구자분들. 제가 세 번째 그 발전 방안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 통일 연구를 특히 이게 아까 뭐 말씀드리셨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세계 차원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언어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분명히 장벽이 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가 더불어서 그럼 우리 이화가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해외에서 북한과 한반도를 보시고 가리키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소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정원 교수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은정 교수님부터 하셔야지 공평한 게 아닌가요? 어려운 거니까는 먼저 떠넘기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지금 선생님이 조금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유대학교하고 이화하고 지금 좀 큰 차원에서 젠더 서스테너빌리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최재천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그거를 에코피스, 그러니까는 생태 평화로 해서 젠더를 같이 포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랬을 때 그게 개발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개발이 그러니까 에코피스 넥서스를 하면은 그게 북한이 포함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젠더를 어떻게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럼 총장님 계시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장 선생님이 벌써 반년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론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건지, 그러니까는 차세대 학자를 키우는 작업부터 공동 연구 작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준비가 아니라 이제 착수 단계 시작을 들어갔죠.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임소진 선생님도 유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내에서 한국 연구자가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 전문가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학자들을 그냥 학자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지금 UN에서도 오고 국제기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일, 유럽 출신의 한국 전문가들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중점을 두는 거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한국 전문가를 키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곳에 전문가가 혼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20명, 30명 정도의 차세대 전문가들을 훈련을 시키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화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젠더 포커스에 맞춰서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젠더 기구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일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이제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되겠고,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 기구나 EU 같은데 그런 한국 전문가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기관에 한국을 전공을 한 한국 학자든 그러니까 한국학을 전공했거나 한국을 포커스로 맞춰서 논문을 쓰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두 명씩은 꼭 포진해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보다는 지금 이제 연구는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교류 협력 시스템도 북한하고 하는 시스템도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확장한 거는 그런 차세대 전문가를 훈련시켜서 각 기구에 진출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할 일이고 더 해야, 그러니까 베를린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선생님 시작하실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서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독일에서 1980년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독일에 산 지가 40년이 되니까 분단 시기에 독일과 통일된 독일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80년대에 독일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하고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동안에 공부 같이 한 제 친구들 동독이 어디 나라에 어디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공부하던 괴팅게는 동독하고 경계가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독은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하나도 없고 그 옆에 저쪽 프랑스는 한 6,0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매일 가죠. 놀러 가는 데가. 그러니까 동독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었고, 통일이라는 거는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끼리 내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먼저 통일될까 독일이 먼저 통일될까, 그럼 당연히 한국이지 그랬어요. 너는 맨날 통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관심 없잖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되니까, 동독의 변화가 오니까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통일의 부담을 모두 진 세대예요. 30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세 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불평하네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변화가 왔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 통일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런 소리 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른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우리나라를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야지만, 실제 북에서 변화가 왔을 때, 동독 사람들이 큰 변화가 왔을 때 마지막에 선택한 거거든요. 서독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도 갖고 싶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선택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나라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고민 막 하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종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통일이 어렵다, 그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박원권 교수님께서는 모두의 서두에 통일이 점차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동의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요새 신냉전이라고 해서 분단도 더 커지고, 북한도 작년서부터는 지도사부터 외무성서부터 입만 열면 신냉전 이야기하고, 그리고 김여정이 그랬던가요? 한국하고는 생각하지 않고 따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따로 살자 그러면서 괄호 쳐가지고 대한민국 얘기도 하고, 아마 당분간은 국제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신냉전 구도가 자기 자신들한테 어쩌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냉전 끝난 다음에 중소가 몰락을 하고 변하고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북한 나름으로 남방 정책을 전개한 거거든요. 한국에 접근하고 미국에 어떻게 큰 딜을 하려고 하고,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얻으려고 들고 해서 열심히 한 30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노이가 아마 큰 좌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좌절도 있고, 그러던 참에 버티고 견디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기고, 러시아가 북한한테 머리를 굽히고 들어오려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북한이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산다. 당분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긴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남방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 당분간은 국제정세의 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한국과의 관계를 거의 갖지 않는, 차단하는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한국 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 지지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떨어져서 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시간 없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제가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이 추석 직전이죠. 그러니까 9월 말에 4년 만에 북경에 한번 이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보고 중국의 변화도 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돌아오기 마지막 날, 그러니까 9월 30일인가 그 국경절이라서 빨리 돌아오려고 그 전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전에 북경에 한 3개월 체제할 때 가끔 갔던 북한 대사관 근처에 북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데인데 그 냉면이 그런 데로 괜찮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뭐 냉면도 먹을 수 있지만 가면은 그 분위기 가지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냉면집을 갔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그 일요일이었던가 토요일이었던가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가서 그 자리 있죠, 들어가도 되죠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그 여성분이 남자 선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냉면도 못 먹고 그냥 쫓겨난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돌아와가지고 그 직후에 일본 내에서 어떤 한반도 전문 저널리스트의 그 모임에서 제가 뭐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한 2, 3일 전이라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북경에 북한 레스토랑 갔더니 냉면도 안 먹여주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 누군가가 그거가 뉴스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북경에 큰 옥류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확인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했더니 위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남한 사람들은 받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 10월 3일인가 4일자로 제가 발표한 게 3일인데 4일부터인가 인터넷에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북한은 그동안 말하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냉전 분단의 세례를 온몸으로 받은 건데, 한국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남쪽하고는 냉면도 팔지 않는다. 뭐 하여튼 꼭 뭐 거기 가서 냉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시아 대회하고 같은 기간인데, 그 아시아 대회 기간 동안에 그 북한 선수단이 남한하고 말도 섞지 않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 그 스포츠 게임에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이전부터 정책에 따라서 자주 있었는데, 북한 식당이 남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결의가 굳다 그러나 아마 그런 추세가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구도는 녹록지 않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몇 번 말씀하신 그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 그 조사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저도 자주 보는데, 그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왜 통일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저하는데 그 왜 통일에 지지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 선택지가 몇 개가 있는데, 오랫동안 조사가 2008년부터인가요? 한 15년 전서부터 하죠. 그때부터 가장 톱을 차지했던 거는 한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하는 것이 조사 초창기에는 제 기억에 한 60%, 그러다가 계속 경향적으로 떨어져서 최근 꽤 얼마 전에 지금 나와 있을 텐데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가장 작년 정도까지 그게 한 20% 떨어져요. 그래서 한 40% 전후로 한 20%포인트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20%가 어디로 갔냐 찾아보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게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지향에서 평화지향으로 바뀐다 하는 생각이 그 데이터를 보고 문득 들고 거의 확신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제 기억에는 이전에 한 20%였던 게 한 40%까지 올라와서 거의 육박하고, 재작년에는 한번 역전된 적도 있고, 같은 민족이니까라기보다는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한마디로 이건 통일이라는 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워낙 체제가 다르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나 평화는 필요하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 포럼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 개념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저 자신도 그렇고 지향해야 될 게, 통일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가지자. 또 물리적인 당장의 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통일, 자유롭게 교류하고 적어도 전쟁의 위협이 없고 교류하고 투자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저는
저는 뭐 북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북한에 자주 가본 적도 잘 없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북한과 한국은 문화적 동질성이 워낙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살아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은 전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비관적은 아니고 해서 뭔가 하여튼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사실상의 통일이 되면 한국에도 많은 이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 북한 연구 또는 통일 연구라는 것이 조금 더 당분간은 평화에 방점을 두면서 그리고 평화는 여전히 국제정치의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역시 기능적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여러 가지 비정치적이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런 다양한 접촉, 그러니까 거미줄같이 얽혀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장기적으로는 대립도 완화시키고 충돌은 있겠지만 그런 진리가 전 여전히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강론적인 이야기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저 일본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제일 조선인 커뮤니티도 포함을 해서 뭔가 좀 공존할 수 있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란 말씀을 하셨는데 채널이고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북한도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아마 좀 강한 모습으로 적대적으로 나오지만 그건 또 주변 국가도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밖으로 끌어내서 대화 통로를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 제1조선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탈북자도 그렇고 북한 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당장 메시지가 전달은 안 되지만 한국이 조금 더 통일과 평화를 지향을 하는 그 북한에 대한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그러나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메시지를 훨씬 더 그걸 금방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탈북자들한테는 전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1조선인 커뮤니티에도 한국이 지향하는 공존, 평화와 통일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발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도 금지를 해도 한류가 북한에서도 퍼진다고 하니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 한국이 가지는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 이것을 전달하는 어떤 넓은 의미의 퍼블릭 디플로마시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큰 화두만 던지고 강론은 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너무 이제 큰 담론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아까 이제 이 영상 마무리에 10년, 100년, 1000년 이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의 이화인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통일과 연구, 뭐 통일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뭐 이게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이라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좀 고민은 있기는 한데요. 이화라는 이 이미지 자체가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 여성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 사회의 여성 지도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 지도자가 이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저는 이 탈북민들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이런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영국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거나 북한이 무너진다거나 두 개의 다른 국가 체제로 간다거나 어느 상황의 시나리오더라도 어쨌거나 이 상황이 되면 북한을 이 커뮤니스트 또는 소셜리스트 국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이 북한이란 국가가 데모크라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환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통일이 된다면 이제 저희는 당연히 한국에서 흡수통일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갑자기 정치 제도가 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정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탈북민 2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미래 지도자로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결국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 남한 출신이 북한에 가서 내가 이 동네 뭐 이 지역 지도자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이 사실 한국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성 이제 70 룰을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탈북민들 70%가 북쪽에서 국경 지역에서 오고 그 중에 70%는 또 여성이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차후 세대로서 어떻게 이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100년 100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성 관련된 연구를 저는 박사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NGO 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오늘 젠더 휴먼라이트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화여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작은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생리빈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 이거는 북한에서 나온 분들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개선이 돼야지 이 부분이 전체가 개선이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영국에서 여러 분들하고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오신 여성분들하고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사회의 작은 부분들, 이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역할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좀 없애고 여성 지도자로서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상 지금 이제 이화여대도 그 보건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플랫폼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남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실 이화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화인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향후 연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성 지도자 100년 1000년 이후에 북한과 한국 통일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이 아니라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서 해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도 와주신 세 분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마지막에 우리가 이화가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 통일 그때까지 통일이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